이제 3, 4분기 새벽 컴퓨터 교실 PC 정비반 과정을 이제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마쳤고요. 제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렸고, 예. 그 다음에 공부방에 오시면은 현재 3번 말고 4번 자리에 우리 오늘 수업한 내용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자료에는 제가 이제 메모한 자료도 다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상단에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는 요 과정을 클릭해 보시면 주차별 교육 과정은 나와 있어요. 주차별 과정은 쭉 나와 있고요. 어디 갔냐? 예,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주차별로 그날 수업한 내용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똑같은 강좌가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동영상이. 그리고 이 책 안에 뭐 인텔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인텔 사이트 주소, 뭐 CPU 보스라고 하면 CPU 보스, 탐스 하드웨어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는요. 필요하신 건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패스마크가 뭐다 그럼 클릭해 보시면 패스마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운영체제에 맞춰서 해놓은 거라서요. 조금은 나는 윈도우 10이 아니고 우리 강의실은 윈도우 7인데 어떻게 하지? 근데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이나 인터페이스는 비슷해요. 시작 버튼 눌러서 뭐 목록 나오는 거 똑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준비 운동 해가지고 PC 조립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준비 운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고르는 거, 핵심 부품 고르는 거 쭉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하는 거, 그러니까 보조 부품, 핵심 부품 고르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직접 뜯어가지고 조립도 해볼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중에 문제가 발생한 컴퓨터들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구입한 지 좀 오래됐는데 얘를 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든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진단을 해볼 거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 사는 게 좋을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은 메모리가 4세대 메모리를 꽂아요. 3세대 4세대인데 제가 쓰는 컴퓨터는 2세대예요. 메모리가. 그러면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더 들여서 요즘 새로 나온 컴퓨터를 사는 게 좋아요. 특히 요즘 CPU는 7세대 CPU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CPU는 0세대예요. 그러면 CPU를 새로 갈아 끼는 게 나을지, 그럼 CPU만 가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도 갈아야 되고, 메인보드 갈면은 메모리 바꿔야 되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새 제품을 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T코를 아무리 업그레이드 해봤자 벤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T코에다 광폭 타이어 단다고 해서 그렇죠. 다른 건 되는 거 아니거든요. T코는 T코예요. 근데 예를 들어 T코가 대부분 T코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뭐 시트 카바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멋있을지 몰라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냥 요즘 새로운 차를 사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중고 제품도 있긴 있는데 누가 사용했는지 몰라요. 특히 PC방에서 사용했던 중고 PC방에서 사용했던 거 이런 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PC방에서 사용했던 컴퓨터는 거의 폐기 직전이에요. PC방 컴퓨터는 거의 노후화된 거예요. 가장 좋은 중고 제품은 뭐냐면 전시장에 있던 거, 디스플레이 용도로 쭉 펼쳐놨던 것들 있죠.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나온 거, 하기야 이런 교육기관은 중고 제품으로 못 팝니다. 예, 이것도 이제 또 공공기관에다 또 맡겨야 돼요. 폐기 처분할 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나름 해가지고 저기 취약계층에다가 이렇게 기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는 대량으로 물건이 나와요. 겉으로 보면 으리으리하게 보기 좋은데 골병이 든 거죠. 그런 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참고로 컴퓨터는 수명이 길어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시간? 20만 시간 정도 가요. 그러면 굉장히 수명이 긴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 8시간씩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한 80년?
8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에요. 하루 종일 돌리면 한 20 몇 년을 돌릴 수 있어요. 24시간 풀로 돌리면.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한 지 5년도 안 되는데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하다가 떨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고장 날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자, 조립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이상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분해해서 청소 다 하고 조립하고 윈도우도 설치해보고 하는 용도로도 해볼 거니까는요. 굳이 여기 있는 컴퓨터 뜯는 것보다는 댁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오시면 편할 수 있어요.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운영체제 설치하는 게 나와요. 윈도우 10 설치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는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여기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 잘 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단에 PC 정비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그 정비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도 한 번씩 보시면 좋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옛날 자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 정보들은 또 위에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연결 방법, PC 연결 방법 뭐 이런 그림도 보이고요. 어렵지 않은 그림들이고요. 이런 모델은 거의 이제 폐기 처분됐을 컴퓨터들 모습들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슬림 컴퓨터는 구입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강의실처럼 CD가 세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로로 들어가는 거를 조립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이에요. 이런 슬림 컴퓨터는 수명이 짧아요. 무슨 컴퓨터 슬림 얇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불편해요. 예. 또 CD롬이나 하드디스크는 수평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세로 수직으로 설치하시면 안 좋습니다. 근데 슬림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수평으로 안 들어가요.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CD도 그렇고요. 수명이 짧아요. 허기야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먼저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국회도 보니까 3년도 안 된 컴퓨터 교체하던데요. 국회의원들이 뭐 얼마나 컴퓨터를 씁니까? 그런데도 3년도 안 돼가지고 또 3년 됐다고 해서 교체하잖아요. 예. 저는 15년씩 쓰고 그러는데 더 이상 느려가지고 못 쓰겠다 그러면 그게 한 15년 돼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 그때 가서 교체하는 거예요. 하기야 돈 많으면 뭐 교체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아껴서 써야 되겠죠. 어서 오세요. 예. 그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2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컴퓨터 내부 그림이 이제 거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하고 요즘하고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참고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케이스 그림 있잖아요. 얘가 좋은 겁니다. 오른쪽에 그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 위 그림 있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그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컴퓨터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묘하게 여기다 놨네. 컴퓨터를 뒤집어 놨나? 네, 컴퓨터를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윗그림하고 아랫그림에서 아랫그림이 이제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아랫그림이 정상적인 건데 왼쪽에 보시면 뭐 선이 너덜너덜하죠? 중간에 이렇게 약간 중간 정중앙 쪽에 보면 노란 금태 같은 거 보일 거예요. 금태 둘러 있는 거예요. 그게 CPU예요. CPU 쪽, CPU가 아니라 그 위에 약간 그 스티커 같은 거 동그란 스티커 붙어 있는 데가 이제 CPU 쿨러가 붙어 있는 자리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칩셋, 그리고 그 밑에 가로로 길게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게 번호상으로 4번인가 그래요.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넓은 이렇게 케이블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여기 뭐 뻘겋고 허연 거 이런 것들이 일부러 그렇게 겉에 돌출시켰나? 지저분하게 보이려고. 옛날 컴퓨터라고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컴퓨터는 어떠냐면은 오른쪽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 21페이지는 그 똑같아요. PC 내부인데 이거는 이제 현재. 근데 거기도 보시면 파워가 왼쪽 그림에서는 파워가 위에 있고요. 1번. 오른쪽 그림에서는 파워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노란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를 보시면은 케이스가 훨씬 좋은 케이스고요. 4번은 뭐고 5번은 뭘까요? 4번은 SSD라고 하는 장치고요. SSD라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그 광학 드라이브라고 하는 ODD라 그래요. 영어로 ODD,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근데 이거는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그러니까 이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그 DVD, CD, 블루레이 디스크라 이런 장치, ODD 장치를 우리 그 디지털 TV에 옆면에 USB 단자에다 꽂아가지고 여기다 영화를 재생시켜도 되고요. 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CPU들이 나와요. CPU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CPU는 어떤 CPU냐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CPU는 크게 인텔이라는 기업하고 AMD라는 기업 두 군데서 생산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인텔한테 다 독식당했어요. 새로운 회사가 생성되면은 CPU 가격을 낮춰요, 인텔이. 그럼 경쟁업체들이 못 따라옵니다. 인텔 물량을. 결국엔 도산하는 거예요. 근데 AMD 기업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텔하고 AMD가 잘 공존하고요. AMD는 주로 그래픽 쪽, 게임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텔보다는 AMD를 많이 쓴다 그래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성능 대비 인텔보다 훨씬 저렴해요. 한 30% 정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30%.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가전제품 사면 대우 제품보다는 삼성 제품 선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하면 인텔 제품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비싸더라도 인텔 제품을 사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교육장이나 PC방 같은 경우에는 AMD 사용하면 저렴하고 성능 좋으니까 AMD를 많이 사용하는 입장이고요. 자, 인텔은 현재 7세대까지 나와 있어요. 7세대.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요. 0세대. 저 건너편 강의실은 3세대. 저 여성 화장실 옆편에 있는 컴퓨터 강의실은 4세대. 보통 교육기관들은 현재 4세대까지 쓰고 있어요. 3세대, 4세대. 서부는 2세대하고 4세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는 4세대, 3세대, 그리고 보편적인 0세대. 그러니까 인텔 펜티움이라고 나가는 건 0세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코어라는 말이 들어가요. 코어 i7, i5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제 1, 2, 3, 4, 5, 6, 7세대. 1세대 CPU가 조금 새로 만들면서 조금 좋아졌는데 불안하고 2세대 만들어지고 바로 3세대 나왔어요.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다가 5세대가 나오는데 5세대가 주춤했어요. 불안하고. 6세대 나오다가 또 7세대까지 현재 나왔어요.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전력 소비도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공정이, 나노 공정이라고 하죠.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느냐. 14 나노 공정. 그러니까는 10억분의 1mm가 나노밀인데 14 나노 공정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24 나노, 28 나노 뭐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은 14 나노까지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즘 새로 나오는 7700 7세대 겁니다. CPU 중에는 357이 있어요. i3, i5, i7이 있습니다. CPU 숫자 중에 i7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i7.
i7이면 제일 좋은 겁니다.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얘는 상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6700, 6500 하면 6세대, 7500, 7700 뭐 이렇게 나가면 7세대. 여기 써있네요. 7세대. 신제품이라는 얘기죠. 신제품. 그래서 이런 CPU들이 여기 보면 뭐 14나노 공정, 14나노 공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칩셋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게 CPU입니다. CPU. 얼마나 작게 정밀하게 제작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좋아졌다 그래요. 아직 저도 7세대는 안 써봤어요. 조립은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깔아봤는데 빠르긴 빨라요. 역시.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CPU가 처음에 등장한 건 뭐였냐면요. 뭐 인텔 펜티움 이전에 486, 386, 286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단어들인데 용어들이. 그 다음에 이제 펜티움이 나오고 나서 왜 386, 486, 586으로 안 가고 펜티움으로 갔느냐. 이것도 우리 좀 에피소드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이제 X86, 그 다음에 X88, X88 이런 게 등장했었어요. 그러다가 X286, 이렇게 나오고 이제 X자 빼면 386, 486, 그다음 586 나가는데 누가 586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가가지고 야 586 쓰지 마. 우리가 지금 386, 486, 586 써야 되는데 왜 니들이 쓰고 있냐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업에서 뭐라? 법원에 이제 제소를 했죠. 쟤네들이 뭐라 그러더라.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586이라는 숫자가 인텔 니네 거냐? 숫자인데. 숫자잖아요. 586이라는 숫자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니네 거냐?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지. 인텔 너무 그렇게 나대지 마.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텔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586이라는 말을 못 쓰고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O라는 펜타곤 들어보셨죠? 펜타곤. 미 국무성 건물. 오각형이잖아요. 팬텀.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오각형처럼 생겨 있어요. 팬텀기. 그 펜트라는 그 반스 그 펜트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인텔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광물 소자가 UM이라는 광물 소자가 들어가요. CPU 안에 들어가는 광물 소자가 UM이라는 광물 소자가 들어간다 해서 이제 펜티엄이 된 거예요. 펜티엄.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5세대, 5라는 숫자에 펜트하고 인텔이라는 기업의 I자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광물 소자 UM 들어가가지고 펜티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펜티엄 세대가 등장한 거죠. 이제 펜티엄 나고 나서 이제 펜티엄 2, 뭐 펜티엄 프로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이전에 이제 펜티엄 MMX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이제 이 책에 보시면 거기 보이죠? 펜티엄 4, 뭐 펜티엄 듀얼 코어, 펜티엄 3. 이제 프로는 이제 그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다음에 펜티엄 3, 펜티엄 4, 펜티엄 5. 그러니까 5도 싫은 거야. 5라는 숫자에 아주 학을 띄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이 뭐냐면은 코어 투 듀오 뭐 이렇게 코어,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렇게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i357 나오다가 2세대 357, 3세대 357,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 오면서 357, i357 인텔이라는 기업의 줄임말 i357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CPU가 이렇게 생겼어요. CPU가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는 이제 SSD라는 보조기억 장치,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렇게 움직였고 뭐 소비 전력도 줄었고 또 기존에보다 빨라졌고 뭐 이런 것들. 또 CPU가 좋아지면은요 거기 따른 메모리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벤츠를 구매하셨는데 타이어를 티코 타이어 같은 걸 안 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핸들 카바라든지 시트 카바도 벤츠는 벤츠에 맞게끔 구매하실 거 아닙니까? 벤츠인데 레자로 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죽 시트를 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벤츠 보시면은 에어백이 뭐 어떤 거는 4개냐 8개냐 뭐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국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통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이 다쳤대요. 근데 벤츠는 에어백이 많아서 그런지 뭐 쿵 부닥쳤는데 병원 가서 툭툭 털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벤츠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싸니까 좋겠지. 그렇죠. 벤츠도 뭐 천차만별이던데 가격이. CPU도 그런 거예요. 같은 펜티엄이라도 같은 뭐 7세대라도 저렴한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썬더볼트라는 말도 나와요. 썬더볼트. 천둥번개. 천둥번개 썬더볼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조기억 장치 중에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 속도가 다 달라요. 그것도 하나 좀 메모를 해드릴게요. USB 메모리가 2.0 뭐 이전에 1.0, 1.2, 1.1 이런 거 있었는데 빼고 USB 3.0, USB 3.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썬더볼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썬더볼트가 중간에 나왔죠. 요거는 속도가 얼마냐면 480 메가 bps, 얘는 5000 메가 bps, 다른 말로 5 기가 bps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만 메가 bps니까 10 기가 bps가 되는 거죠. USB 3.1이 만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신 USB 메모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USB 메모리에 보면 단자가 있잖아요. 단자, 꽂는 자리 단자. USB 메모리 단자의 색깔을 보시면 알아요. 저도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먼저 볼게요. 그게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있을 텐데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은 USB 단자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USB 타입 A가 있어요. A 이렇게 생겼어요. A라는 단자. 일반 우리 USB 단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USB 단자 A, B형. 요거 보셨어요? 요런 단자야? 어디에 있어요 이게? 프린터, 스캐너나 프린터 몸통에 이렇게 꽂혀요. 그냥 굵어요. 근데 이제 PC나 이런 기기들은 하드디스크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얇게 나온 거죠. 그리고 C형이 있어요. C형은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니까 앞뒤가 구별이 안 되겠죠. 얘들은 앞뒤가 있습니다. 뒤로 안 꽂혀지죠. 얘도 반대편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다 A형 단자란 말이에요. A형 단자. A형 단자의 색깔을 보면은 빨간색이나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USB 2.0.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게 3.0. 3.1도 있는데 3.1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사셨는데 선생님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단자 색깔이 어떻게 된다. 검정색이에요? 네, 그러면 2.0이죠. 3.0으로 된 거를 이제 요즘 새로 구매하실 거라면 3.0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3.0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OTG라 그래서 하나는 스마트폰에다 꽂을 수 있게끔 작게 나온 거 있어요. 카바를 이렇게 열면은 이건 스마트폰에다 꽂아야 돼. 한쪽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일반적인 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내는 거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는 건 불안해요. 왜냐면 이게 뺏겨져요. 알맹이가 빠져버릴 수 있어요.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몸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카바가 있는 거는 또 카바를 또 분실해 버릴 수 있어서
그냥 몸통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미는 것도 있죠. 이렇게 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단자가 노출되어 있는 거. 노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는 좀 불안스러워요. 손에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출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좋고. 근데 가격 면으로 보면 뭐 차이가 많이 나요. 3.0, 2.0 차이도 많이 나고요.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3.0 사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3.0 단자가 없어요. 2.0 단자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3.0 꽂으면 빨라요. 2.0보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내 노트북이고 데스크탑이고 파란색 단자가 옆에 있더라. 꽂았다. 그러면 5000 속도로 가는 거예요. 기존의 480보다 10배 빠른 거죠.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자들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고요. 그 A형, B형, C형에 따른 생김새도 약간 다르고요. 요거는 이제 3.1로 가는 형태예요. 빨라요, 얘가. 예, 10기가 bps라고 하죠. 10기가. 그 만이죠, 만. 썬더볼트는 맥 컴퓨터, 맥, 애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USB 단자는 프린터기 또 하드디스크 이런 거 연결하잖아요. 근데 썬더볼트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다 연결이 돼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작동하기도 좀 수월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은 뭐 틱톡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가 나와요. 메인보드. 이런 CPU를 어디다가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곳이 메인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단에 메인보드가 있는데 이 메인보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10만원, 어떤 건 9만원, 약간 차이가 이제 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예. 어떤 거는 22만원 넘어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보드 7만원 이런 거 있고 6만원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6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하고 차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2만원짜리 꽂으나 만원, 6만원짜리 꽂으나 컴퓨터는 다 돌아가요. 근데 6만원짜리는 기본 기능만 있는 거고 22만원짜리는 좀 특별한 기능이 들어있겠죠. 근데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보편적인 기능만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비싼 거를 샀는데 비싼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냥 저렴한 거 샀으면 좋잖아. 예. 그러면 이렇게 비싼 거 하고 20몇만 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6만 원짜리 하고 차이가 뭐냐? 얘도 컴퓨터 메인보드고 쟤도 컴퓨터 메인보드예요. 똑같은 메인보드인데 역할이 이제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CPU 꽂는 자리예요. 보시다시피 CPU 꽂는 자리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시커먼 거 있죠? 세로로 된 거예요. 그게 메모리 꽂는 자리예요. 예. 그림상에서 아실 수 있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되는 건 마우스 꽂는 자리고 보라색은 키보드 꽂는 자리고 이쪽에는 모니터 연결하는 장치고 여기 USB 3.0 파란색 단자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시커먼 USB 2.0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선 꽂는 자리 밑에는 사운드 장치 다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메모리 연결하는 장치가 두 개예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외장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연결하는 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여요. 네 개가 보여요. 그리고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싼 거를 한번 볼게요. 비싼 거는 어떤 기능이 있길래 비싸냐? 대략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CPU 꽂는 자리 똑같고요. 메모리 꽂는 데가 메모리를 연결하는 데가 4개 있어요. 2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8기가 꽂아놨는데 16기가 썼는데 16기가를 더 꽂고 싶어. 그러면 또 8기가짜리 2개 더 사서 꽂으면 되죠. 근데 아까 컴퓨터는 메인보드가 메모리 꽂는 데가 2개니까
8기가 두 개 꽂았다가 늘리고 싶으면 메모리를 바꿔야 돼요. 16기가 두 개로. 기존의 메모리 8기가는 뭐 처분을 해야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를 꽂아가지고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하드디스크 꽂는 자리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6개가 있고요.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SSD를 달 수 있는 자리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고 USB 단자 꽂는 데가 이제 더 잘 돼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 USB 3.1도 있네요. 근데 USB 3.1 장치가 없잖아. 내가 쓰는 장치가. 그럼 굳이 이거 살 필요 없잖아요. USB 3.1을 샀어. 그 저기다 꽂아서 썼어. 되게 빨리 움직여. 근데 우리 집만 있어. 강의실로 와보니까 없어. 그럼 그 USB 메모리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만 쓰는 거지. 다른 집에서 못 쓰잖아요. 그것도 불편해. 그 다음에 사운드가 좀 잘 돼 있어요. 사운드가 아까보다는 뭐 이런 거. 그런데 사운드 좋은 장치가 돼 있는데 스피커는 옛날 스테레오 스피커 이거 쓰거든.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애도 이거 사줬어요. 8기가 8기가에서 16기가로 해서 이거를 사줬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조립하게 되면 얘보다는 저는 용도상 이거를 쓸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비싼 것 같고 저렴하게 구매해서 다른 거를 사가지고 하는 게 낫겠지. 근데 보시면 얘는 메인보드 이름이요 에이수스라고 하는 대만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에이수스라는 메인보드 회사에서 만든 건데 H110이라는 칩셋이 들어있어요. H110 여기 USB 3.0 5GBps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H1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Z27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칩셋이라 그래요. 여기 칩셋. 예. 이게 칩셋인데 이 칩셋의 번호가 ABCD로 나가는 게예요. 근데 Z자로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270 뭐 이런 것보다는 뭐 90, 900, 뭐 99 이런 거 있죠. 90 이런 거. 앞숫자가 큰 것들. 170보다는 270이 좋아요. 근데 99 이렇게 들어가면 또 되게 비싸요. 예. 우리 자동차도 보면은 자동차도 배기량이나 이거에 따라서 자동차의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벤츠 300 그러면 3000cc고 벤츠 500 그러면 5000cc고 이렇잖아요. 그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메인보드도 아까 CPU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는 i7이다 7세대다 이런 숫자를 보고 아는 것처럼 메인보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숫자를 보면 아 얘가 좋은 거구나 비싼 거구나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겠구나 이걸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용어를 모르면 용산에 나가서 써 있어요. i7 7세대 물어봐요. 사장님 i7 7세대가 뭐예요? 그러면 용산에 있는 매장 사람들은 대꾸도 안 해요. 시선을 안 맞추려고 그래요. 딱 보면 알아. 아 초짜가 왔구나. 아 눈길을 마주치면 내가 힘들겠구나. 내 입만. 왜 안 살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걸 내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산에서는.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뭐 얼마예요? 그리고 또 그 대꾸하기 싫으니까 써놨어요. 얼마 종에다 다 써놨어요. 대꾸하지 말고 필요하면 돈 내고 사라 이런 얘기죠. 용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보드, 마우스 뭐 종류별로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래도 초보자들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CPU나 메인보드 이거는 초보자들은 안 가요. 봐도 모르잖아. 근데 키보드, 마우스는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번쩍번쩍 불빛도 나는 키보드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야? 그러면 그것도 귀찮으니까 다 써놨어요. 옆에다가 다 붙여놨어. 12만원, 요거는 7,500원, 요거는 어떤 건 12만원이고 어떤 건 7,500원이에요. 달라요. 키보드도. 마우스도 5,000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다 달라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부품들 딱 봤을 때, 아, 얘는 이런 용도로 나온 거구나. 그래서 비싸구나, 싸구나, 이런 거를. 다시 책을 좀 돌아가서 본다면은, 이제 CPU랑, 그러네요. 몇 페이지냐면은, 24쪽에 보면 메인보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메인보드가 저 상단에, 첫 번째, 펜티움 4, 그 다음에 i5, 그 다음에 i7, 그 다음에 샌드브릿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샌드브릿지가 제일 좋아 보여요? 예.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i7 980X 지원하는 거. 그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오른쪽에 i7 780, 980X 지원하는 거 맞는데요. 아니 그 샌드브리지가 이게 지금 나중에 트리플 채널 지원하는 거라서 메모리 꽂는 데가 6개가 있어요. 좀 특이한 메인보드예요.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샌드브릿지가 최신은 최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자동차도 최신 자동차도 있지만 약간 구형이지만 성능 좋은 것들 있잖아요. 무조건 신형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샌드브릿지가 제일 신형이다 이런 얘기죠. 샌드브릿지는 뭐냐면 3세대 CPU. 정정. 2세대 CPU. 2세대. 오른쪽에 있는 i7 980은 1세대예요. 그 분명히 2세대가 새 거죠. 지금 3세대, 4세대, 5세대, 7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펜티엄 4는 0세대고 그 오른쪽에 i5는 1세대고 그 밑에 있는 i7 980X도 1세대고 샌드브릿지 2세대고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그래픽 카드가 나와 있어요. 뭐 지폴스 9500 GT, 뭐 라데온, 뭐 그다음에 GT 240, GT 85, 6870 이렇게 나와 있죠. GTX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댁에 있는 성능을 아셔야 우리 집 컴퓨터가 좋은 거구나 아니면 저렴한 거구나 이런 걸 나쁘다가 아니라 저렴한 거예요. 세상에 나쁜 컴퓨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나쁜 컴퓨터는 없어요. 뭐 EBS에 나오대 나쁜 강아지 없다고. 최근에 보니까 그 군견 출신 강아지 있던데 얘가 막 대인 기피증도 있고 한데 며칠 훈련을 받고 나니까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쁜 컴퓨터는 없어요. 저렴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뭐를 지원한다, 뭐 그래픽 카드가 뭐다 이런 얘기 잔뜩 해봤자 의미 없어요. 일단 내 컴퓨터의 성능을 좀 검사하러 갈 겁니다. 자, 제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PC 정비실에 가시면은 잠깐만,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나요? 응? 헷갈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어딜 가시냐면은요. PC 정비 자료실에 제일 위에 보면 CPU G 시스템 사양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예, 요거 누르셔가지고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여러분은 32비트 CPU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실행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아셔야 돼. 내가 사용하는 우리 집 컴퓨터가 32비트 CPU인지 64비트 CPU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에 사용하는 CPU는 다 64비트 CPU입니다. 64비트 CPU인데 윈도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알아야 돼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사용 중인 PC의 운영체제 확인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 컴퓨터라고 있죠? 바탕화면에 있긴 있지만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자, 시작 눌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컴퓨터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속성 가보시면은 시작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운영체제가 뜰 거예요. 뭐라고 뜨나 보세요. 윈도우 7 저는 얼티밋 버전이고요. 여러분은 뭐로 되어 있어요? 홈 프리미엄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64비트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32비트로 되어 있죠? 메모리는 똑같이 4기가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험지수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체험지수 숫자. 여러분 얼마로 나와요? 체험지수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는 5.9로 나와 있어요. 5.9. 왜냐하면 이게 CPU가 메모리도 그렇고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최신은 아니에요. 근데 5.9는 뭐냐면 하드디스크 사용하면 무조건 5.9입니다. SSD라고 하는 장치를 달면 얘가 7점대로 확 올라가요. 이 중에서 5가지 숫자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숫자가 대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윈도우 7에만 체험지수라는 숫자가 있고요.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에는 없어요. 이 기능이. 왜냐면 이걸 해놨더니 내 컴퓨터 별로 안 좋네 하고 보이잖아. 싫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아는 사람은 그래 내 건 안 좋아 알아. 그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알고 나면 마음 상처받아요. 내가 컴퓨터를 심혈을 기울여서 샀는데 성능이 안 좋은 거를 샀구나. 비관한단 말이야. 예. 근데 하여튼 윈도우 7 버전이고요. 64비트 윈도우가 깔려 있다고 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오시면 여기 PC 정비 자료실이 있고 첫 공지사항에 CPU G 시스템 사양 확인하는 거 있어요. 가서 여러분은 32비트 클릭하셔야 되고 저는 64비트로 클릭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시면 돼요. 얘를 실행하시면 돼요. 이거를 사용해 볼 줄 아셔야 돼요. 스마트폰도 CPU-G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그러면 스마트폰에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숙제 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스마트폰에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CPU-G라는 앱을 까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코어가 몇 개인지, 쿼드 코어인지, 옥타 코어인지, 메모리가 몇 메가인지, 몇 기가인지, 그 다음에 화면의 해상도가 얼마큼 되는지, 화면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센서가 몇 개 들어있는지가 다 나와요.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센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근접 센서. 여러분 전화하실 때 이렇게 귀에 갖다 대면 화면이 꺼지죠? 그리고 핸드폰을 떨구면 이렇게 멀어지면 글자 보이잖아요. 그게 근접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화면을 꺼요. 그런 근접 센서 있고요. 조도 센서, 밝기. 화면의 밝기도 조절해 줄 수가 있고 뭐 자동 해갖고 그 다음에 GPS 센서 그 다음에 수평 센서 다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그 다음에 터치 센서. 터치도 5개만 터치가 되는지 10개까지 지원하는지 10손가락을 동시에 눌렀을 때 센서가 다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5개까지만 지원이 되는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중에 보급형이 있죠. 보급형. 갤럭시 S 말고 갤럭시 A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터치가 5개예요. 터치 센서가. 근데 갤럭시 S로 나가는 거는 터치 센서가 10개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화면은 큰데 저렴하게 나오는 게 많죠. 그거는 보급형이에요. 예. 그런 것도 좀 보실 줄 아셔야 돼. 그래야지 딱 보고 오 괜찮네 하고 내가 사는 거지. 무조건 사놓고 나서 잘못 샀네 이러면 안 되잖아. 예.
애들은 알아요. 애들은 알아. 갤럭시 7 엣지가 뭐 해가지고 센서가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코어가 몇 개고 이런 거 확인하고. 옥타 코어더라고요. 옥타 코어. 근데 갤럭시 7은 문제가 생겨서 들어갔지만 7 엣지는 남아있잖아요. 이상이 없거든요. 걔가 코어가 8개예요. 8개. 옥타 코어. 옥타라는 거는 8이라는 숫자의 의미죠. 그래서 음악에서 1 옥타브 그러잖아. 8도음. 그래서 그 옥타 코어인데 여기 보면 클럭 스피드가 있어요. 클럭 스피드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 3000 정도 가네. 3000. 저는 2925 이렇게 약 3000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코어가 이런 게 2개가 들어 있어요. 코어가 2개.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3입니다. 아주 오래된 나온 모델인데 코어가 4개예요. 알아요. 저는 알고 쓰는 거예요. 요즘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 알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자, 전화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지. 그때 카톡 같은 거 오면 답변해 드리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인텔 코어 2 듀오 27500이래요. 제가 집에서 쓰는 게 8400이에요. 8400. 그러니까 7500보다는 최신 거죠? 8400이니까. 근데 제 거는 코어가 4개예요. 2006년도 제품 중고를 샀어요. 한 3년 전에 중고를 샀는데 알고 샀어요. 메모리는 8기가까지만 지원해요. 8기가. 2기가 메모리 4개를 꽂아서 8기가까지만 지원해요. 더 이상은 안 늘어요. 아까 다나와에 가서 메인보드 봤을 때 어떤 메인보드는 메모리가 64기가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64기가 지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를 사면 메모리가 최대 64기가밖에 지원이 안 돼요. 128기가를 못 쓴다는 얘기지. 그럼 128기가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고를 줄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옵션 중에서 128기가 이상을 쓸 수 있는 메인보드를 선택을 해보면 있네요. 비싸잖아요. 지금 73개 30만원이야. 80만원도 있어. 근데 이런 거 사가지고 8기가 꽂아봐. 벤츠 딱 사가지고 슈퍼에 우유 사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안타깝잖아요. 벤츠를 탔으면 딱 드라이브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저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흉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울프데일이라는 코드 네임을 갖고 있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컴퓨터고. 코어가 45 나노 공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요즘 새로 나온 CPU는 14 나노 공정인데 이건 45 나노밀리미터.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라는 말도 나와요. 캐시 메모리. 캐시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3072 레벨 2가 레벨 3가 없네요. 레벨 3가 없죠. 자, 여기 있는 거는요. 어디까지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그 캐시는 CPU에 있는 거고요. 얘는 아까 보니까 X99라고 되어 있네요. X99, 얘는 X299. 아까 뭐 Z 이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숫자를 보고 금액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CPU로 가보면, 자, 얘는 코어가 아니라, 얘는 코어가 몇 개로 되어 있나 보세요. 코드 코어. 스레드가 8개. 코어가 4개, 스레드가 8개. 코드는 4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메가. 요게 뭐냐면은 캐시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L3예요. L3. 레벨 3라고.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어때요? 레벨 3가 없죠. 레벨 2가 최고인데 3메가예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예요, 얘가? 코어가 약 3000 정도 나가죠? 3기가. 얘는 3.6기가. 얘는 코어가 4개, 스레드가 8개. 우리 거는 코어가 몇 개? 2개. 코어가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2기통 엔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일꾼이 둘이 있다고.
일꾼이 둘이 들어있는데 스레드는 뭐냐면 일꾼 하나당 한 개씩 일을 해요. 팔이 하나라서 한쪽 팔만 갖고 일을 해요. 근데 여기는 CPU는요 일꾼이 넷이 들어있어요. 넷이. 근데 스레드가 8개라는 건 뭐냐면 한 일꾼당 양팔로 일을 해요. 양팔로 일을 해. 그러니까 동시에 8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해 놓을 수 있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여러 개를 실행해 놓으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동시에 2개가 작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해 놓으면 어떻다? 한 개가 여러 개를 전담해야죠. 그러니까 버거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스레드가 8개니까 어떻습니까? 동시에 8개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코어가 8개고 스레드가 8개면 더 좋은데 코어가 4개고 스레드는 8개. 스레드? 스레드라는 거는 여기 스레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코어가 2개고 스레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레드는 작업하는 일을 스레드라 그래요. 근데 인텔은 그렇고요. 인텔 말고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AMD 있었죠. AMD. AMD 거는요. 코어가 4개, 스레드 8개. 얘는 코어가 8개, 스레드 16개. 어마어마하죠? 인텔보다 좋잖아요. 가격은 35만 원이면 아까랑 같아요. 얘는 코어가 8개입니다. 스레드가 16개. 그러니까 이런 CPU를 꽂으면 동시에 16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포토샵 하나만 실행해 놓으면 코 한 8개가 동시에 스레드 8개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포토샵에다가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인텔보다 힘이 좋은 거예요. AMD CPU가. 근데 AMD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제품은 삼성, LG를 선호하는 것처럼 CPU는 AMD보다는 인텔을 선호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나 원칙보다는 효율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효율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C방은 대부분 AMD예요. 인텔 거 비싼 거 사봤자 성능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인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텔은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비싼 거예요. 삼성 게 비싸잖아요. LG나 삼성이 비싸지 않습니까? 또 LG보다는 삼성이 더 비싸고 대우보다는. 예, 그런 겁니다. 여기 대부분이 코어가 8개, 스레드 16개. 비싼 거는 비싸요. 인텔도 비싼 거는요. 보실래요? 인텔 것도요. 가격을 한번 볼게요. 제가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어디 갔어? 가격 비교하는 게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여기 높은 가격선 여기 있었네요. 얘 눌러보면은요. 얘는 얼마예요? CPU 한 개에 350만 원이에요. 근데 스레드가 몇 개라고요? 28개예요.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런 거는 개인이 쓰기보다는 네이버 컴퓨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서버. 제온이라는 CPU는요. 서버용 CPU예요. 서버용 CPU를 제온이라고 부르는데 가정에서도 많이 써요. 제온 CPU를. 근데 제온 CPU의 단점이 뭐냐면 그래픽 카드 그래픽 성능이 없어요. 그래픽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온 CPU를 꽂으면 반드시 그래픽 카드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서버는 그래픽 처리 안 하잖아요. 뭐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게 역할이니까 서버가 역할하는 거는. 그러니까 CPU가 28개를 코어가 14개 스레드 28개를 달아야 예, 캐시는 35메가. 근데 소비 전력이 크네요. 우리 소비 전력이 얼마? 65W. 얘는 145W. 근데 여기 보시면 소켓이 775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강의실은요. 소켓이 775라는 말은 뭐냐면요. 접점이 775개라는 뜻입니다. 오늘 뭐 많은 숫자를 설명드려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 메인보드하고 CPU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기 플러그는 코드가 몇 개죠? 단자가 2개죠? 들어가고 나가는 전기 2개 꽂잖아요. 이렇게 콘센트 플러그를 보면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USB 단자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4개예요. USB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단자가 4개. 근데 CPU는 단자가 많아야 돼요. 동시에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775개라는 거고요. 얘는 2011개라는 뜻이고요. 요즘 나오는 CPU는 1151개입니다. 1151개. 그러니까 이 CPU를 줬다 하더라도 이 강의실 컴퓨터는 꽂지를 못해요. 안 맞아요. 단자가. 안 맞아요. 얘 2011 다 2011이에요. 왜냐면 단자 수가 많아야 잘 움직이거든. 얘는 775개. 요즘 새로 나오는 CPU는요. 한번 보세요. 요즘 새로 나온 CPU들은 7세대 이런 거 있다 그랬죠? 1151이라고 써 있죠. 1151. 이게 1151개예요, 단자가.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캐시는 아까 보셨던 거. 아까 CPU에 붙은 캐시가 여기 캐시가 따로 있고요. 캐시 역할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캐시가 뭔지. 메인보드를 보시면 메인보드의 날짜를 보셔야 돼요. 날짜. 얘는 G41이라는 칩셋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렴한 메인보드는 아까 H61인가 그랬죠? H. G라는 모델은 지금 생산 안 해요. 단종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생년월일을 한번 보세요. 생년월일을. 얘는 2010년 4월 13일 날 태어났어요. 이 메인보드는 삼성전자에서 2010년 4월 13일 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딱 7년 된 거예요. 딱 등록이 나와요. 그렇죠? 등록 나옵니다. 메모리는 DDR3 방식의 4GB 듀얼 채널로 꽂혀 있고요. 메모리 속도가 있어요. 메모리 속도도 있어요. SPD에 가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가 꽂혀 있는데 메모리 꽂는 데가 2개예요. 뚜껑을 안 열어봤지만 메모리 꽂는 데는 2개입니다. 그 2개에 2기가짜리가 각각 하나씩 꽂혀 있다고 나와요. 아직은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가보시면은요, 저는 지폴스 9600GT라는 그래픽 카드를 하나 달아놨어요. 제가 집에 쓰던 거. 여러분은 여기가 GPU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이 그래픽을 눌러보시면 저는 GPU에 지폴스 9600로 써 있지만 여러분은 다른 게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체 그래픽 카드를 써요. 내장 그래픽 카드. 예. 그 다음에 뭐 벤치마킹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컴퓨터는 2010년에 생산한 컴퓨터고요. 2010년 4월달 7년 된 컴퓨터고요. 메모리는 4GB가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CPU는 코어가 2개죠. 스레드가 2개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ESC 키. 왼쪽에 쭉 세로로 나열되어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이런 창 뜨시나요?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라는 창이 뜰 거고, 거기에 성능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이나? 화면 떠요? 예. 이게 뭐냐면 코어가 2개 있다는 거예요. 지금 CPU가 2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2기통 엔진이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근데 CPU가 지금 이만큼 사용 중에 있어요. 강사 컴퓨터가 아무래도 여러분 사용하시는 교육생들 자리에 있는 컴퓨터보다는 수명이 짧아질 거예요.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메모리가 지금 이만큼 사용되고 있어요. 메모리. 참고로 메모리는요 6GB 이상이 돼야 좋아요. 6GB 이상. 즉 8기가 4기가짜리 2개를 꽂으면 8기가가 돼요. 8기가 하나 꽂는 것보다는 8GB 하나를 꽂는 것보다는 4GB 2개를 꽂는 게 좋아요. 합이 8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4기가 2개를 꽂으면 2배로 빨리 가요.
근데 8기가 하나만 꽂으면 1배속으로 가고요. 1배속. 그래서 아까 여기에 메모리에 가니까 듀얼이라고 써 있잖아요. 듀얼. 이게 뭐냐면 메모리를 4기가짜리 하나 꽂은 게 아니라 2기가짜리 두 개를 꽂아서 그런 거예요. 2기가 두 개를 꽂아서 빨리 가는 거예요. 용량은 똑같아지는데 집으로 말하면 20평짜리 두 채를 사면 40평이잖아요. 집은 40평짜리 하나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집 두 채 사면 집 두 채 샀다고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큰 거 하나보다는 작은 거 두 개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6기가를 쓴다 그러면 16기가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8기가 두 개를 꽂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아까 우리 책에 보면 i7-980X에서 트리플 채널을 지원한다고 하는 메인보드 있었잖아요. 걔는 메모리 꽂는다 6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를 꽂으면 3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기가짜리를 3개 꽂으면 12기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4기가짜리 2개 꽂으면 8기가고 2배로 가는데 트리플 채널은 3개를 꽂으면 2개를 꽂으면 2배, 3개 꽂으면 3배. 쿼드 채널도 있어요. 4개를 꽂든지 8개를 꽂든지 그러면 4배로 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요. 그런 메인보드는 비싸요. 잘 안 쓰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비싸.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컴퓨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왜 느리다, 왜 빠르다 이런 거. 컴퓨터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여기 리소스 모니터가 있고요. 여기 프로세스에 가보시면 이거 뭐야? 여기 보니까 메모리 속도를 용량을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는 이 SVC 호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른쪽 눌러서 서비스를 가보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지금 굉장히 뭘 많이 하고 있네. 뭘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메모리가 이만큼 절반 이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요. 이제 그런 것 이제 활용 시간에 많이 배울 거고요. 활용 시간에. CPUG는 닫겠습니다. 요거 숙제예요, 여러분들. 요 CPUG 다시 알려드릴게요.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제일 첫 줄에 있는 공지사항에 클릭하셔서 32비트나 64비트 맞춰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가 64비트 딱 클릭했는데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컴퓨터는 32비트구나 이렇게 아셔도 돼요. 윈도우가 32비트면 64비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 CPU에 있는 공정 45나노 공정인지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캐시 메모리가 레벨 3까지 있는지 뭐 메인보드가 몇 년도에 생산된 건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어느 회사 건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칩셋이 G41인지 아까 H61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좋은 거고 그래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야 니네 집 컴퓨터 어떠니? 좋은 거냐 했더니 우리 거? 삼성 거야. 삼성 게 어쩌라고. 삼성 것도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저렴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후졌고 그러니까 삼성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메모리가 몇 기가고 메인보드는 몇 년도 제품이고 CPU는 어떤 CPU가 장착되어 있고 이런 얘기가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26페이지 보면 하드디스크란 말이 들어있어요. 하드디스크. 페이지 26을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HDD라고 하죠.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래서 HDD라고 하죠. 근데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 안 빨라져요.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용량은 무척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8기가짜리도 8테라짜리 8000기가짜리도 나와요. 가격은 좀 비싼데 제가 최근에 4테라짜리를 하나 샀거든요. 하드디스크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 4테라바이트 이러거죠. 4테라바이트.
어떤 건 137,000원, 어떤 거는 178,000원. 예, 달라요. 1테라짜리는요. 1테라짜리는 요즘 안 사는 게 좋아요. 2테라. 1테라 2배 되지 않아. 2테라 싸요. 2테라 싸요. 62,000원이에요. 1테라가 47,000원이고요. 한 15,000원만 더 주면 2테라 쓰시는 거예요. 2테라 사서 쓰시는 게 좋아요. 하드디스크는 삼성전자에서 생산 안 합니다. 이제는 하드디스크 사업을 뗐어요. 손을. 네, 삼성이 안 하고요. 웨스턴 디지털, WD라고 하는 웨스턴 디지털, 웬디라고도 부르는데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세계적인 명가죠. 두 군데. 시게이트. 시게이트는 브랜드 이름이, 회사는 시게이트고요. 하드디스크 이름은 바라쿠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바라쿠다. 식인 물고기예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간혹 보면은 바라쿠다라는 물고기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뉴스 시간에. 그만큼 힘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바라쿠다라는 거를, 그림을 보시면 요 앞에 그림이 요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요거 이게 바라쿠다라는 물고기를 형성화 시킨 거예요. 예. 바라쿠다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건 괴물이고. 1TB보다는 뭐가 좋다? 2TB가 저렴해요. 그리고 4TB는 좀 비싸요. 아무래도 8TB도 있고요. 비싸죠? 많이 비싸요. 얘도 숫자가 있어요. SATA3 방식의 7200rpm의 캐시 메모리 128메가. 요즘은 다 SATA3입니다. SATA3. 7200rpm은 뭐냐면 1분에 7200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요 5900rpm도 있어요. 5900바퀴 도는 거예요. 1분에. 최근에 어느 가전제품 회사에서 만든 그 진공청소기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112,000 rpm 뭐 이런 거. 진공청소기 모터가 분당 112,000바퀴 돈다고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거죠. 그냥 먼지를 쫙 흡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 112,000이 뭐야? 112,000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드도 5,900이냐, 5,400이냐, 7,200이냐, 10,000이냐, 15,000이냐. 15,000원짜리도 있어요. 비싸서 못 사실걸요? 15,000원짜리는.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는 연결이 안 돼요. 10,000이나 15,000원은요 서버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인데 비싸고요. 대부분 5,900이나 7,200을 돌려요. 그리고 요 숫자 뒤에 있는 숫자가 캐시 메모리라 그래서 컴퓨터하고 하드디스크하고 연동을 할 때 해주는, 빠르게 작업을 해주기 위한 임시기억 장치를, 임시기억 공간을 캐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128메가짜리가 더 좋은 거죠. 비싸요. 용량도 크고 비싸요. 예. 근데 여보, 서버용 사시면 안 되고요. 서버용 사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PC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걸 사셔야 돼요. 제가 서버용 쓰면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 용산에 가서 한번 다시 저도 물어볼 거예요. 가정에서 이 서버용을 사서 써도 됩니까? 라고 돼 있는데, 그 색깔이 또 퍼플도 있고요. 그린도 있고, 블루도 있죠. 블루, 퍼플, 그린, 블랙, 색깔이 다 달라요. 레드,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그것도 여기 있어요. PC용비 자료실에 가시면 하드디스크에 그 색깔별로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어디다 팔아먹었나? 제가 글을 써놓고 저도 까먹어요. 어디 있을 겁니다. 왜 못 찾을까? 써놓고 나서. 예, 분명히 제가 올려놨는데 용도에 따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게이트, 도시바, 뭐 시게이트 네 군데 회사가 나올 거예요. 상단에 보면은 제조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시게이트, 디지털존, 강원전자, 뭐 라이트컴, 레노버, 명정보기술. 명정보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복원하는 회사거든요. 하드디스크나 이런 컴퓨터 고장났을 때 복원하는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컴퓨터 하드를 수입을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교환 서비스를 해주는데 대부분 명정보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명정보가 직접 생산한 건 아니고요. 하드는 명정보나 이런 데서 생산을 못 합니다. 삼성은 이제 생산을 떼었으니까 이제 손을 떼었으니까 없고, 여기서 흔히 알고 있는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도시바, 뭐 마샬이 생산을 하나? 마샬도 있긴 있네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3테라인데요. 되게 싸죠. 81,000원이죠. 그러니까 안 사요. 불안해서 안 삽니다. 근데 성능이 안 좋은 건지 또 어떤 거를 이렇게 보면 후기를 보면 야 이것도 하드냐? 뭐 이래요. 탱크 지나가냐? 막 달달달달달 소리가 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 책에 보니까 10TB도 있대요. 10TB 하드디스크가 세상에 용량이 10TB가 있으면 10TB는 어디다 쓸까? 자, 여기 보니까는 8TB, 10TB 이상, 10TB 이상이 여기 있네요. 10TB 있어요. 아이언 wolf라고 해서 485,000원. 서버용이네요. 대부분 590,000원. 웨스턴 디지털 서버용 PC용 560,000원. 오, 비싸요. 이런 거 달아놓고 여기다가 영화 잔뜩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네. 집에서 뭐라고 하겠지. 저 비싼 걸 사가지고 영화나 담아놓는다고. 예. 저희 집에서 제가 듣는 욕설입니다. 그런 걸 사가지고 저기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는 반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얼마의 수익을 발생했다고요? 영업이익이 18조? 14조. 그렇게 벌었 14조? 예, 14조를 벌었다 그래도요. 근데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졌지 않습니까? 국내에다가. 중국에도 안 만들고요. 우리나라에다 만들었어요. 중국 그렇죠? 불안해요. 롯데가 아주 중국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사드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삼성전자가 수원에 공장이 있었잖아요. 수원에서는 뭐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거 생산하다가 이제 반도체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했는데 국내 공장을 새로 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첨단 기업으로. 그래서 뭐 인텔이나 애플을 뭐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삼성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의 반도체는요. 납땜 인두를 가지고 지졌어요. 용접을 해서 조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용접을 못 합니다. 열을 받았다가는 다 타버려요. 잘못하면. 예. 거기 보면 지금 제일 위에 꼭대기 거미발처럼 생긴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양쪽에 20개네요. 20개야 20개. 그렇죠. 발이 20개잖아요. 앞뒤로 10개 10개씩. 요즘 새로 나온 건 얼마로 돼 있어요? 240핀. 한번 그림 볼게요. 램이라고 부릅니다. 램. 메모리를 램이라 그래요. 주기억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에 생산한 메모리는요. 좋은 게 아니라 보편적인 메모리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메모리를 다루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게임 애호가야. 난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번에 그래픽 과정 공부를 하는데 큰맘 먹고 컴퓨터를 새로 조립하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 메모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G스킬, SN코어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거를 조립을 하셔야 돼요. 엄청 비싸요. G스킬은요 메모리가요 많이 비쌉니다.
뭐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가 가격대가 삼성전자가 지금 8기가가 76,900원이고요. 여기에는 16기가 225,000원이고요. 8기가짜리 두 개를 꽂아야 돼. 얘는 한 개 꽂으면 안 돼요. 두 개를 꽂아야 세트예요. 삼성전자 8기가가 위에 게 속도가 빠른 건데 가격이 싸요. 1,000원 싸네. 1,000원. 77,000원, 77,000원인데 얘는 17,000, 얘는 19,200이죠. 속도가 달라요. 아까 우리 강의실 메모리 속도 보셨어요? CPUG 돌려가지고 650 얼마 나왔었어요. 얘는 속도가 2133, 2400이에요. 속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하면 용량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자동차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느냐가 용량이고요.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가 속도예요. 그럼 속도 면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는 뭐죠? 경주용 자동차. 근데 짐 많이 실어요? 그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는 경운기가 있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느리잖아요. 옛날 메모리는 경운기 같아가지고 용량만 막 늘렸었어요. 근데 느려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덤프트럭 같은 메모리. 덤프트럭 빠르죠? 용량 많잖아요. 그런 메모리가 좋아요. 근데 크니까 불편하죠. 집에다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어디 놀러 갈 때 덤프트럭 다니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야, 타! 했는데 덤프트럭이야. 그러면 예쁜 아가씨가 보고 에이씨 저걸 어떻게 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는 덤프트럭이 짱이에요. 빠르고 좋고 그런 메모리를 쓰셔야 돼. 요거는 지금 71,000원이죠. 8기가짜리예요. 19,200 속도가 이렇게 돼 있죠. 2400MHz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거 4기가짜리고요. G스킬 4기가짜리인데 86,000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위에 뭐 뚜껑 같은 거 씌워져 있죠. 이렇게요. 이게 방열판이에요. 메모리 열 많이 납니다. 근데 일반 삼성전자는 방열판을 안 달아요. 열을 빼내는 장치를 안 다는데 나머지 이런 젤이라든지 이런 거 G스킬은 열이 많이 나요. 유난히 열이 많이 난다는 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열을 밖으로 빼내게 하는 장치를 붙여지지 않으면 맛이 가요. 이런 거는 천하무적이에요. 사실은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 거지. 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비싼 것도 비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에이 모르겠다, 삼성 거 달자 이거지. 삼성 거. 우리 애도 삼성 거 달아줬어요. 8기가짜리 2개 16기가. 근데 DDR4네요 4세대 메모리라고. DDR3, DDR4. 제가 쓰는 건 DDR2 2세대 메모리. 2세대 메모리는 3세대보다 느려요. 3세대는 아무리 좋아도 4세대보다 느려요. 그러니까 4세대 중에서 멍청한 걸 사도 3세대보다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예. 여기에 이제 접점이 있단 말이에요. 접점. 밑에 접점. 요 밑에 이렇게 여기 접점 보이시죠? 여기 노란 거. 이거 순금입니다. 순금이에요. 금을 입힌 거예요. 예. 금이 전도율이 제일 빨라요. 전기 전도율이 물질 중에서 가장 빠른 게 금입니다. 금. 그래서 금을 여기다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쓰는 컴퓨터를 우리가 회수하잖아요. 수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부품들은 다 금을 입힌 거예요. 금 몇 기가 아니라 금을 입힌 겁니다. 그러면 얘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를 녹이려면 용광로에다 녹여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남아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뭐 불을 떼든 어떻게 하든 녹여가지고 가져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요. 이런 반도체들을 그 화학물질 통에다 담궈요. 이렇게 담그고 싹 빼내면 금만 녹아 떨어지고 나머지만 다시 나와요. 그럼 이건 플라스틱이고 하니까 재활용하면 되고, 그 녹인 물을 끓이면
증발이 되면서 금만 남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게 도시 광산 업무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든 이런 데 가보면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놓으면 땅도 나쁘게 만들지 않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가져가면 뭐 자원봉사 몇 시간 뭐 해준 적도 있었잖아요. 예. 저희 집 핸드폰 안 쓰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누가 어디다 갖다 줘야 될지 모르겠고, 안 되면 핸드폰 여기다 우리 센터에 보면 1층에 있습니다. 핸드폰 수거하는데 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꽂는 데가 요거 4개네요. 하나 둘 셋 4개.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서 호환이래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꽂으면은 DDR3에 비해서 더욱 향상됐고 소비 전력도 낮고 더 빨리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전문적인 업무할 때 좋고, 그 다음에 스카이레이크가 7세대 요즘 최신 CPU인데 호환이 잘 되고, 이런 포토샵 같은 거 작업할 때 뭐 끄떡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 4세대가 다 240핀이에요. 근데 모양새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면요, 요 중간에 홈이 있죠. 요 홈의 위치가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안 맞죠. 메인보드랑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SSD라는 게 나옵니다. SSD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보조 기억 장치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 안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드디스크를 빨리 작동시키려면 회전수를 높여야 돼요. 회전수. 아까 진공청소기 112,000 rpm처럼 하드디스크를 7200인데 23,000원으로 회전하면 되게 빨리 움직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회전하다 보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빠른 속도를 그런 하드를 노트북에다 달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이 드르르르 하고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 안 빨라지니까 용량을 늘린 거고, 대신에 빠른 업무를 하려면 SSD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SSD는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회로, 그런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달려 있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근데 책에 보시면은 SATA SSD, M-SATA SSD, M2 SSD, SSD가 되게 많아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보시면은 요즘은 SSD가 대세인데요. 여기 보면 M2 방식이 있고요. 뭐 PCI 카드 SSD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SS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SSD예요. 여기서 말하는 SATA SSD라고 불리는 거. 크기는 명함 크기 정도 돼요. 명함 사이즈만 해요. 명함보다 좀 클래나? 두께는 얇고요. 무게는 제게 60g이에요. 이건 47.5g이라고 되어 있네요. 256기가고요. 저는 512기가 쓰거든요. 512기가니까 용량이 좀 많잖아요. 저는 60g에 좀 무거워요. 두께는 7mm. 얘는 32.5g. 예.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있는데 하드디스크 속도가 한 150 정도를 잡아요.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한 150으로 치면 얘는 560이래요. 속도가 560. 그럼 하드보다 속도가 3, 4배 빠른 거죠. 예, 빨리 움직여요. 540, 520, 540, 520이니까 속도가 빠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는 3200이에요. 속도가 또. 얘는 똑같은 SSD인데 속도가 3200인데 모양새가 좀 다르죠? 요거는 메인보드 안에다 꽂아 쓰는 거예요. 그럼 메인보드에 M2라고 하는 단자가 있어야만이 얘를 꽂아요. 아까 메인보드가 6만원짜리가 있었고 뭐 20만원짜리 있었잖아요. 6만원짜리 보니까 M2 단자가 없었어요. 그럼 얘가 빠르다고 해서 샀는데
우리 집 컴퓨터에는 꽂을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럼 뭐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만 원짜리 되는 메인보드는 M2 단자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사서 꽂으면 돼요. 그러면 하드가 1500, 150이라 그랬는데 얘는 3200이니까 읽기 속도가 3200, 쓰기 속도가 1500이니까 얘를 꽂아 놓으면 부팅이 얼마나? 2초 만에 부팅돼요. 전원을 딱 켜고 똑딱 똑딱 하면 탁 켜져 있는 거야, 화면이. 어마어마한 거죠? 일반적인 이런 SATA를 요런 SSD를 달면은요 10초 만에 부팅이 되고요. 9.9초. 요런 거는 2초 만에 부팅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 거기 비싸요. 빠르니까는. 9600 프로, 9600 프로, EVO 프로가 더 비싸나? 프로가 더 비싼데 3500인데 3200, 3500 더 빠르네.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컴퓨터를 제가 조립할 거라면 얘를 꼭 쓸 거예요. 사용할 거야, 얘가. 2초 만에 부팅할 수 있는. 그러면 메인보드를 어때요? 얘가 지원되는 메인보드를 사야 되겠죠. 그 현재 사용하는 제 메인보드는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일반 SSD를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빨라요. 예전에는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 전원을 켜고 샤워하고 그리고 나오면 그때 화면이 이제 열려요. 그런데 지금은 파워를 켜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탕화면이 켜지는 게 보여요. 그럼 확인하고 샤워하러 들어가요. 10초씩 걸리지는 않아요. 더 걸려요. 제 거는 오래된 메인보드라서 오래 걸리는데 10초는 더 이상 걸리더라도 한 20초는 걸리는데 옛날에 3, 4분씩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한 분이 기분 나쁘면 10분도 걸리고 막 그랬었어. 제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오랫동안 부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사가지고 또 외장 하드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김새가 USB 외장 하드인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길어요. 외장 하드인데 길어요. 요게 이제 SATA 저게 이제 들어있는 SATA가 아니라 M2 SSD가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거 있더라고요. 얇긴 얇아요. 근데 약간 좀 길어요. 제가 보여드린 얘보다 더 얘처럼 긴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애들 지우개 있죠. 지우개. 큰 지우개. 그 정도 길이. 두께는 한 1.5cm? 케이스가 있으니까는 하여튼 이런 거. 우리 책에 지금 보시면은 SSD라고 하는 장치를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하거나 이렇게 작업하시려면 첫 번째 CPU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 거며 거기에 맞는 메인보드는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이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SSD를 달지 아니면 그냥 하드디스크로 선택을 할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견적을 한번 보는 방법을 해봐야 돼요. 견적을. 그래서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분들 전화가 많이 와요. 선생님 제가 컴퓨터를 하나 쓰고 싶은데 그냥 사무실에 쓸 거예요. 막 쓸 거예요. 게임도 안 할 거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만 하면 되니까 컴퓨터 좀 하나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해요. 모니터 빼고. 윈도우는 알아서 깔아야 되는데 윈도우 깔아주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고 본인이 조립할 거라면 어렵죠. 조립을 할 거라면 조립비 2만 원. 그럼 30만 원대. 그래서 어떨 때는 한 35만 원. 저렴하게 사면은 아까 여기 보니까 누가 올려놓은 거 있던데 20만 원대 조립하기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20만 원으로 조립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20만 9,500원 나온 거 있어요. 이건 4세대.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자면 집에서 쓰는 거 다 돌아갑니다. 대신에 포토샵은 안 돼요.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첫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수업 마친 게 오늘 점심때 지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4번 강좌로 올라갈 거예요. 4번 강좌로 올라갈 거니까는 강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수업 마치겠습니다.